뉴욕 한인회와 함께. 자,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는요 뉴욕 한인회와 또 우리 임원들과 뉴욕 한인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솔직 담백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조성환 수석 부회장님, 최영경 법률부회장님, 강원주 차석 부회장님 세 분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뉴욕 한인회 지난 한 주에 있었던 가장 큰 빅 이슈라 그러면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우리 뉴욕 한인회 날 행사였습니다. 자, 우리 한인회 날 행사 우리 강원주 수석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잘 끝났죠? 네,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한 300여 명 되시는 많이 오셨네요. 한인사회 여러분께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네. 또 56주년 또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한인의 날 1월 13일 딱 어느 요일이 되든 네. 1월 13일이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벌써 11주년이 됩니다. 네. 특별히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께서 참석하셔서 아이고, 네. 축사를 해주셨고 또한 뉴욕시 감사원실 스캇 스프링거 오피스에서 사람을 보내셨고 네. 그다음에 그 공익공호관 레티시아 제임스 오피스에서도 사람이 오셨습니다. 네. 또 주 하원 의원이신 에드 브라운스틴 오피스에서 잠깐 들리셨고요. 네, 행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돼서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네, 아주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게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우리 한국인의 자긍심을 또 드러냈다는 부분에서 참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또 우리 2세들에게도 좀 이제 많이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가 내년에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게 우리 1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세워놓고 또 한인의 날 수상하시는 분들 또 한인의 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인의 위상을 넓힐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내년에는 좀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악교원도 있어서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민승기 회장님께서 한인사회 대표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특별히 금년 이 한인회관 개혁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네, 왜 한인회관이 개혁이 돼야 되는가?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네.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스피치 시간에 말씀을 하셔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잘 모르시던 분들도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우리 조성환 수석께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금 그 목요일 날이죠.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전직 회장님들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한인회 날 때 전직 회장님들이 오셨었나요? 함께 오셨었나요?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한인 회장께서 그 비전을 보여줄 때 같이 듣지는 못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셔서 한인회관은 팔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전직 회장님들이 거기에 이제 맞는 부분이 몇 가지나 될까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갖게 되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자, 지금 그걸 다 전체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한인 회장님이 그날 말씀해 주셨던 우리 뉴욕 한인회관의 건물에 대한 비전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번 주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동포들도 아셔야 되니까 갑자기 왜 건물이 투자자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퀘스천만 달아놓고 오늘 방송 기대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우리 한인회관 건물은 현재 상태로서는 정말 참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지난주에 간략하게 설명드렸겠지만 저희 뉴욕 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가 이제 지난해 7월경에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진실규명위원회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었나요? 사실은 진실규명의 그 진실은 워낙 그 전부터 민승기 회장님께서
뭐 건물을 매각한다든지 장기 리스를 한다든지 이런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그다음 50만 불을 받으셨다. 뭐 그 얘기는 뭐, 이제 이후에 네. 뭐 나왔지만 뭐 그런 의혹도 제기하고 뭐 증거 아닌 증거도 뒤밀고 심지어는 전직 회장님들께서 받은 네. 당신들이 받은 그 오퍼를 마치 민승기 회장님이 받은 오퍼인 마냥 해가지고 뭐 언론에다 보도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이 난무하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진실이 뭐냐 그래서 민승기 회장님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으로 좀 공식력이 있게 저희가 임원들하고 또 전문가들 변호사라든지 또 부동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해서 그래서 이 건물에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느냐, 이 건물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최영경 법률 우리 부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2층에는 뭐 렌트 스테빌레이션이 걸려 있고 현재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2층에서 5층까지는요 이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네.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 그 얘기는 보통 받는 렌트의 4분의 1밖에 못 받고 테넌트가 아무리 갈려도 보통은 이제 테넌트가 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나가면은. 계약 기간이 있고 네. 뭐 이러니까. 그러나 이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자기의 부모, 형제, 자식, 손녀, 손자 다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테넌트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대를 물려서 살 수 있는. 네, 법적으로. 네. 그리고 또 IMD라 그래서 거기도 렌트 스테빌라이저는 똑같은 규정을 따르고 또 다른 유닛들은 C of O가 없기 때문에 렌트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은 커머셜 리즈인데요. 20년간의 리즈를 줬습니다. 2년밖에 안 됐고 거기도 현재 시세보다는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그 부회장님이 계셨었으면은 참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오늘 바쁘셔서 출연하지 못하셨어요. 이재철 부회장님은 현재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진실규명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을 밝힌 게 아니고요. 그런 이 뉴욕 한인회관의 코런트 현재 스테러스가 그게 우리가 회관을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물을 그렇죠.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강행을 해서 그 건물을 구입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구입 당시부터 그런 건물을 구입해서 32년 동안 풀 수 없는 숙제를 풀겠다고 다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전직 회장님들도 모두 다 고생을 다 같이 그렇죠. 하셨었죠. 네. 근데 끝내는 해결이 못 됐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이대로 뉴욕 한인회를 둘 수 없고 또 앞으로 향후 몇 년을 더 갈 수 있을지가 불투명할 정도로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뉴욕 한인회 개혁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결성을 했고요. 네, 그게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에 우리가 32년 전에 이 건물을 구입할 당시에 우리 강익조 전 회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뉴욕 한인들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한인들이 많이 여러 군데 분포돼 있었고 32가도 저렇게 발전돼 있지 않았었고 뭐 플러싱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지역이 좋다라고 판명할 수도 있었으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었고 이 건물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큰 건물과 옆에 4층짜리 건물을 동시에 구매를 했다가 또 4층짜리 건물은 또 같은 사람에게 파는 데 있어서 또 서로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팔고 32년간 아니죠. 정확히는 31년간 이 옆에 건물의 히터까지도 공짜로 내주고 있었고 그걸 아무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것은 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밝혀낸 부분이고 예.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이 건물이 그러면은 차후에 어떤 6천만 불이다 뭐 1억 달러가 호가한다라는 가격은 어디서 나온 건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뭐 5천만 불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가격. 현재 가격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BBG라고 하면요. 네. 그 회사는 미국 전역에서 이게 전국망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미국 5위 안에 드는 그 명실 이름이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그 내놓은 그 저희 리포트에 보면 저희 회관의 자산 가치는 그 건물 가치는 1,120만 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맨하탄 첼시 지역 지금 그 핫한 지역인데 그렇죠. 6층짜리 그 넓은 건물이 고작 1,120만 불. 그런데 그 BBG 리포트를 만들어 주면서 저희 쪽에 넘겨줄 때 뭐라 그랬냐면 나웃한다고 그랬어요. 얘기는 이 금액도 자기네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대요. 이유는 테넌트의 컨디션을 얘기했어요. 안에 디펜서, 현재 그러니까 있는 그 테넌트들 컨디션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요번에 여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혁추진위원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저희가 2번의 공청회를 했죠. 그러면은 그 테넌트들은 예. 이 건물을 산 다음에 들인 테넌트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테넌트예요. 30몇 년 네. 동안 있던 테넌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물을 구입할 때 그 테넌트만 조금만 잘 파악을 하고 구입을 했었어도 조금 더 지금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요. 그 저희가 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2번이나 그 어떤 한 분이 이제 한인분이 그 저희 동포분께서 투자를 유치해 봐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왜 굉장히 그 이렇게 임프레스를 받았냐면은 그때 이제 뭐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도 뭐 얘기가 됐지만 공청회가 거의 아수라장처럼 약간 시끄럽고 그랬어요. 네, 이유는 예, 뭐 무슨 얘기만 했다 하면 이제 전직 회장님들 다 참석하시고 또 뭐 여러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무슨 얘기만 했다면 반대하고 딴 얘기하고 전혀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네. 욕까지 하게 되고 예, 네. 그런 가운데도 투자 얘기를 제안했던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 전직 회장님들도 예, 반대를 전직 하셨다. 회장, 이분 네. 전직 회장님들조차도 다 박수를 치셨어요. 제가 그걸 2번이나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인사회 호응도 없고 또 방향을 잡는 거는 투자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봤어요. 근데 이 상황은요, 우리 예. 그 이세목 전 회장님 때도 네. 사실은 이 에어라이트 문제가 나와서 우리 최영균 변호사님 말씀하면 내가 땅을 갖게 되면 heaven to hell까지가 내 땅이기 때문에 에어라이트권이 공중권이 있는데 이세목 회장님 때도 이 공중권을 오퍼가 들어오는 투자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게 에어라이트이 안 됐었나요? 그때는 왜 그 에어라이트를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 해질까 네, 봐. 그때는 투자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공증권이라는 거는 한인회관을 가운데 두고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건물이나 한인회관에 접한 뒤에 있는 건물에서 요청이 올 때 팔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뒤에 건물 소유주가 호텔을 지을 목적으로 한인 사회에 공증권 매각 의향을 물어왔습니다. 500만 불이라는 그때 당시에도 오퍼를 컸죠. 넣었는데 당시에 한인 회관이 빚이 한 100만 불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400만 불로 그 당시 퀸즈에 건물을 구입을 했더라면 우리 한인 사회는 자산이 또 늘어나고 훨씬 지금보다는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러면 네, 그때 오늘 당시에는 사실 400만 불이면 퀸즈의 건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요즘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네. 그 건물의 자산 가치가 지금 이 플러싱 베이사이드 지역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구입을 했으면 그 자산 가치도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기를 놓쳐 사람들이 그렇죠? 시기를 놓치면 개인적인 라이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시기를 놓치면은 항상 후회를 하게 돼요. 네. 그때 당시 그거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우리가 볼 때 그때 너무 잘못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반대를 한 이유는 반대한 분들이 전직 회장이라는 거. 전적인 근데 왜 반대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 건물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반대하신 분이 지금도 여기 반대하는 한 분으로 돼 있는데
뭐라고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 너무 우리가 코앞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할 것이 아니고 나중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 그 말도 일리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첼시 지역에 부흥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20층, 30층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테니까. 네, 그런데 그 말도 일리 나중에 있어요. 그 네. 나중을 보면 네. 바로 그 즈음 해갖고 어느 분이 또 그 회관을 감정 도대체 얼마나 가나 보자 했더니 1,000만 불에서 1,200만 불 정도. 그때 당시도. 그런데 바이아웃하는 그러니까 바이아웃은 그 들어있는 세입자들에게 웃돈을 얹어서 내보내는 게 바이아웃인데요. 그분들 한 사람당 그때 당시 100만 불이어서 테넌트를 내보내는 가격이 그때 당시도 1,000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빚 좋은 개살구 건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네. 그런데 현재 정말 기가 막힌 것은 BBG라는 감정사가 2015년 7월 21일 현재로 1,120만 불이라는 감정가를 내놓은 반면에 그러면 가격은 별 차이 없죠. 그때나. 전혀 오르질 않은 거예요. 다른 옆 건물들은. 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오히려 바이아웃 하는 가격이 150만 불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규명위원회가 진실을 밝히고 또 하나는 진실규명위의 그 BBG라는 컴퍼니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가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 BBG 회사에서 뭐라고 세컨 페이지에 놨냐면 이 건물은 1983년 구입이 뉴욕 한인회로 된 이래 최근 3년간 매매를 위한 어떠한 기록도 없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아, 거기에도. 네. 그러니까 뭐 팔려고 했다든지 뭐 이게 아닌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해관 개혁 추진위를 통해서 우리 한인사의 번영을 위해서 32년 동안 고질적으로 매 2년마다 회장이 바뀌면서 그분들이 공약으로 내걸은 것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회관을 정상화하겠다. 저는 이렇게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회장들이 전부 공약으로 내걸은 것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회관을 정상화시켜야 됩니까? 내가 회장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위해서 주류 사회와 접목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뭐 워싱턴 어디로 많이 보내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인 사회 어려운 분들을 돕겠습니다. 이런 것이 공약이 아니고 넘버원 공약이 회관 정상화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회관이 문제가 있는 회관이라는 그거 증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반대하고 계신 전직 회장님 때에도 회관 문제는 항상 있었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런 회관 문제를 느낀 분이 전부 느끼고 알고 계세요. 당시 그분들이 계실 때 언론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코멘트가 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 개혁추진위원회 이제 진실규명위원회는 끝났고 진실을 규명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건물을 구매할 당시부터 이 건물은 잘못된 건물이었다는 건 이제 만결을 냈고 그렇다고 32년에 전 회장님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을 뭐 지금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는 이걸 건물을 개혁을 하자는 이제 개혁추진위원들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부회장님들이 현 한인회에 속해 있지만 뭐 회장이 누구냐를 떠나서 이제는 이 건물을 살려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모이신 거예요. 네, 최영경 변호사님.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강은주 차석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더하면은요. 네. 그때 그 공증권을 팔지 않은 그 네. 전직 회장님들이 반대하셨을 때는 물론 그분들은 나중을 보자는 거 그건 이해를 네. 할 수 있는데요. 네. 제 자신이 1991년부터 이 한인회에 들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진실 규명을 하면서 13개의 리즈를 읽으면서 83년에 사가지고 여태까지 한 모르게지나 옆 건물 판 거나 거기에 대한 모르게지 어사이먼트나를 보면서 이것은 오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직 회장님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 빌딩 자체가 렌트 스테빌라이즈인 거를 이해를 못 하셨을 겁니다. 네. 그 32년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올해
이번에 그러니까 알았. 32년간 옆에 건물을 파른 건물을 네, 그 히팅을 대주고 있어. 그 돈은 우리가 한인회에서 항상 적자가 날 때마다 한인들이 돈을 걷어서 네. 옆에 건물 히팅을 네. 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 이 건물이 왜 좋지 않은 건물인가를 파악을 못하신 거 제대로는 완전히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부터 5층까지 렌트 안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봤자 그 법에 의해서 네. 1%. 올해 2015년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법에 오히려 재산세라든지 이런 텍스는 확확 네, 올라가는 반면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는 빌딩이 돼버리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네. 심해지겠죠. 공중권이라는 거는 저 건너편에서 10마일에 누가 뭐 투자가가 당신의 하늘을 사겠어가 아니라 옆이나 뒤나 앞이나 붙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네, 지금 뒤에 없어요. 호텔에서. 아무도 이제는 뒤에 팔라 그랬을 때 안 팔 그 사람들이 이미 호텔을 지었고 옆은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그 4층짜리 건물인데요. 거기밖에 지금 없습니다만 그분들은 꼭 공중권이 그렇게 데스퍼레이트 필요한 분들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조석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공중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물에다가 20층, 30층 지으면 되잖아요. 예, 이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지난 네. 과거 이제 얘기했고 제가 지난 12월 말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공청회 이후에 네, 네. 투자가들 이제 섭외하고 투자자들 이제 한테 제안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유력한 투자 회사 한 세 군데가 이제 네. 나름 선정이 되고요. 선정이라기보다 이제 마음에 두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어떤 투자 규모라든지 어떤 회사 자체의 규모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 한 회사하고 이제 좀 더 깊게 인벌브 되면서 이제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회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하고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했어요. 네. 그래서 11월 말경 이제 거의 투자할 수 있는 금액까지 확정이 돼야지 이제 한 그렇죠. 회사에 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어림잡아 뭐 6천만 불이 된다, 7천만 불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투자 금액이 오가기만 했고. 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직 회장님들이든지 누구나 다 동의하신 동의했으니까요. 부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12월 초에 이제 답변이 왔는데 리퓨즈예요. 네. 갑자기 거절이 근데 그러니까 안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네가 80% 90% 이상 확실하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리퓨즈예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쪽에서 너무 2층하고 5층에 IMD니 렌트 스테빌라이즈니 뭐 이거 부분만 너무 강조를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했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은 우리 건물을 가지고 리디벨로퍼해서 뭔가 그 멋있는 건물이 나오는 걸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1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1층의 테넌트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했다는 거예요. 1층은 커머셜 존이었고 사실 우리 한청현 전 회장께서 20년 계약을 해주셨고 그렇죠. 그러고서는 지금 현재 비즈니스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렌트비를 제대로 받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지금 현재 그게 렌트비도 현재 2만 불을 받고 있는데 그 2만 불조차도 현 시세의 한 6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못 미치는데 네, 뭐 그때 당시 뭐 급했으니까 이제 네. 계약을 이제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나마 들어온다 하니까 네. 유치를 하셨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게 계약이 10년 플러스 5년 옵션, 5년 옵션에서 20년인데 불과 2년 조금 더 지난 거예요. 18년 남아 있고요. 계약은.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의 그 리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바이아웃 시키려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거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바이아웃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을 내보내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콘도든지 뭘 사주고 그분들을 글로 이사를 시켜야 되는 건데 현재 뭐 그 지역에 뭐 방 하나에 뭐 콘도 하나에 150만 불씩 하니까 이 열세 유닛을 내보내는 것 자체도 몇 천만 불이 한 1,000만 불 이상이 될 거라고 해서 우리가 엄두를 못 냈었는데 1등 커머셜 존 같은 경우는 1층에 커머셜 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18년의 계약이 남아 있고 이 사람들의 매상까지도 거기다 그렇죠. 또 감가상각돼야 되죠. 매년 인크리즈 되는 이 사람들이 매출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그냥 단순하게 레지던트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18년어치의 매상까지도 다 함께 줘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첫 번째는 지금 1층에 내고 있는 렌트 비가 전체 저희 렌트비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6층이 있는데 6층짜리 건물인데 고작 받는 렌트비가 2층에서 2만 불 들어오는 게 예. 웬만한 요즘에 집 하나 렌트를 줘도 얼마인데 어쨌든 뭐 예, 2만 불 들어오는 게 되면 50%예요. 그런 상황에 만약에 이 테넌트를 1층을 만약에 정리를 한다 하면 아마도 자기네가 추상건데 그 2층부터 5층을 내보내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투자하는 거를 안 네. 하기로 리퓨즈 하겠다라는 것에서 근데 이제 이제 투자인 말마저도 끝났어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실망하고 또 저희 민승기 회장님하고 어떻게 이 방법을 또 해결해 나갈 건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이제 옆 건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아 그러면 뭐 안 돼도 좋으니까 한번 접촉이라도 해보자. 그래갖고 또 다행히 옆 건물을 한국 분이 소유하고 계시니까 이 한국 분은 언제 이 건물을 그분이 구입하셨대요? 7월달에 구입을 하셨어요. 작년 7월 얼마 전에. 전에 네. 670만 불을 주고 샀어요 건물. 그 4층짜리 조그만 건물도 670만 예. 불인데 이 6층짜리 이 넓은 건물이 1,150만 불밖에 예.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가격 변동이 없는. 왜냐하면 2층부터 4층까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근데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업주와 그러니까 소유주 한국분한테 이제 연락을 저희가 드렸고, 근데 이제 첫 번째 답은 이미 우리는 개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없다. 4층을 뭐 말 그대로 증축을 한다든지 뭐 그게 부시고 이미 새로 도면이 나와 있고요. 아. 예, 그 이미 그거 이제 시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면 한인회관을 어떻게 살릴 방법이 별로 생각이 안 나니까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 언론에 보도했던 내용 뭐 이런 걸 다 해서 또 재차 이제 한 후에 어느 날 이제 그러면 그 얘기도 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익조 회장께서 그렇죠. 전 예. 장시장에 구입하셔서 그 건물 우리 이 거였다. 건물이 우리 거였는데 이 건물도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스터인 게 말 그대로 옆에 이 파이프관도 연결돼 있었고 이런 거였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몰랐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사실 팔렸을 당시에 이상한 루트를 통해서 결국은 강익조 전 회장님의 친구분의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팔았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분명히 이게 전혀 가치가 없는 거를 부동산업자라면 다 알았을 텐데도 이 옆 건물 때문에 이걸 같이 구매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설명이 다 드렸고 예. 그 한국분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내고 나서 며칠 후 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 쪽에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그쪽 사장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조금 전문가고 그 호텔을 현재 그 맨하탄에 한 3개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사실 그 건물 자체가 뭐 본인의 어떤 생활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밝은 미래를 보는 차원으로 같이 한번 조인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의기투합이 돼서 그렇다면 그분이 뭐 주구장창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옆 건물과 그다음 뉴욕 한인회가 둘이 조인을 해서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받자 해서 다행히 이제 그분이 그런 호텔도 건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좀 굵직한 투자 회사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받게 된 투자 회사의 이름이 이제 MHP라고 네. 주희 씨가 대를 이어서 하는 회사고요. 네.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뉴욕 일원에 그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가 한 5천여 군데 된답니다. 그렇겠죠. 그 중에 작년도 2014년하고 2015년 크레인이라고 부동산 전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투자 개발한 자기네 그 실적 면적 있죠. 그게 18위입니다. 18위. 와, 18번째. 대단한 회사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뉴욕에서도 굉장히 큰 회사고 웬만한 부동산 쪽에 관계하신 분들은 MHP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관록 있는 회사입니다. 재력뿐만 아니라 또 건설사를 파트너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기서 개발 능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에서 현재는 구두상이지만 구두상으로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답을 듣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첫 단추가 이사회에 알리고 네. 그 다음에 당연하죠. 그렇죠. 이런 이사회에서 중차대한 결정이 얘기를 만약에 언론에 먼저 알리거나 또 한인사에 먼저 알려서 이사분들이 뒤로 듣게 되는 상황이 되면 기분이 안 좋으시죠?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이사회에 저희가 반하는 역할이 되기 의미가 때문에 없게 되는 거죠, 이사회가. 먼저는 이사회에 저희가 알리고 투자회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그 승인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한인사회에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는데 그 시기에 마침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코리안 나잇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바쁘셔서 매달리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는 차이에 먼저 해버리셨어요. 우리 전직 한인회장님들이 기자회견을 먼저 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무 이런 그건 없이 무조건 그러니까 이 전직 회장님들은 그냥 민승기 회장이 미우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거는 떠나서요. 건물 뭐 민승기 회장님이 말 그대로 천년만년 한인회장 하실 것도 아니고 다음 때 어느 회장님이 들어오셔도 또 다음 때 어느 우리 2세들이 한인회장을 해도 이 살릴 수 있는 건물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다는 건요. 가장 두려운 부분의 또 하나가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금 때문에 우리 한인회가 그 투자 회사에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그 수익률을 타당성을 우리가 수익을 전혀 가질 수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이제 이사회 허락을 받은 거니까 네. 그 다음부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디테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MHP라는 회사가 뉴욕 이 미주 이 동부 쪽에서 18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록 있는 회사입니다. 그 역사도 오래됐고요. 이 회사가 정말 그런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남의 돈을 갈취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당연하죠. 적당한 그만큼 정확한 투자가 비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하겠죠. 그 자기네 수익과 아울러 그 다음에 그 업주나 프로퍼리 오너한테도 충분한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받아왔던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MHP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건설사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자기네가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개발사 이 건설사 같은 경우는 건설 비용을 프리즈 시키고 그 인크리스 안 시킬 정도로 믿고 쫓아온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 회사에 관록이 있는 회사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저희 한인의 수익도 보장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저희 기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고작 이제 밭을 일고 나서 벼이삭에 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쌀을 팔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직 회장님들은 왜 그 쌀을 추수를 해? 라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계신데 우리 최은경 법률부 회장님. 이거를 간단하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옆에 건물 있잖아요. 네. 거기가 2,000 스퀘어 핏입니다. 네. 우리 한인회가는 8,000 스퀘어 핏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조인트 벤처예요. 네. 그 얘기는 뭔가 힘을 합해서 한번
위험성이 있지만은 뭔가 해보자 하는 의지입니다. 지금 네. 단계는. 그런데 옆집에 그 한 분이 샀다는 그 건물은 집문서 변경 없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것이고 우리 한인회관의 집문서 한인회관입니다. 이거는 영원부금토록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수석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MHP 여기는 투자 돈을 대주는 데입니다. 네.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1, 2, 3 이 세 개죠. 옆집 건물, 한인회관 건물 그리고 MHP가 셋이 모여서 뭔가 하고 싶어요. 네. 할래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하나가 그만두면은 이걸 그렇죠. 시작을 하려면은 저기 리서치 해봐야 되고 모든 것이 돈도 들고 시간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서 회사 하나를 차려보자 이거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속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 되는지. 그대로 네. 지금 현재 건물이 이 상태로 있으면은 정말 10년 뒤에는 우리가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서 주택세도 오르고 세금. 이제 네. 거기다가 99년 된 111년 된 건물 노화돼서 고치고. 네. 고쳐야 되고 심지어는 안에 있는 테넌트들은 정당하게 사는 테넌트들이기 때문에 네. 건물에 금이 갔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개보수를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 비용은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면은요 네. 우리 조성환 수석께 여쭤봅니다. 우리 그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 이제 전직 회장님들은 만약에 이제 이 방안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거는 좋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는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반대를 하신 건데 뭐 그런 투자를 받지 않고 새로운 방법이 있으신 겁니까? 이 새로운 방법이 있으시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거겠죠. 그냥 막연하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그 한인회관이 제가 처음 그 전직 회장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인회관에 문제 있는 테넌트는 두 군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렌트비를 안 내고 있는 두 테넌트만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만큼 현 스테러스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뭐 1,000불, 1,500불에도 내고 네.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아예 네. 안 내는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 두 사람이 문제다. 이 두 명만 그것만 문제라고. 내보내거나 네. 하면은 해결이 될 줄 알았다는 심플하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셨던 저희 거예요. 건물이 43,000불이에요. 43,000 스퀘어피트예요, 전체가. 네. 네. 근데 거기서 고작 2,000 스퀘어피트씩 해가지고 4,000 스퀘어피트. 그러니까 39,000 스퀘어피트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 가운데서 부동산 업자를 만나면요, 4천만 불, 5천만 불 얘기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최은경 변호사께서 우리 수석 부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법률 부회장이다 보니까 그 900페이지, 1000페이지 다라는 그 리스트부터 법률 걸 다 읽고 나서 해 보니 제대로 된 테넌트는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테넌트지요. 그래서 저희 임원들도 지금 이거 우리가 회사 하나를 설립하는데 우리로서는 모든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세사를 세운 앞으로 검토 과정에서도 한인회에서 일전도 돈 내는 거 없습니다. 하다가 이게 우리한테 수지가 맞자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매 스텝마다 하는 과정마다 전직 회장님들은 물론 모든 동포한테 알리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동포들이 힘을 합해서 32년간의 사실 애물단지였던 이 한인회관을 수익성 있는 건물로 만들어서 동포 사회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이 애물단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금 최은규 변호사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네. 지금 그 전직회장단의 대표로서 반대를 하고 계신 김석주 전 회장님께서 참 많은 일을 하셨죠. 전 회장님께서 처음 쓰신 단어예요. 이 건물은 애물단지다라고 김석주 회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투자하는 거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 현재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 대안도 없고 그냥 민승기 현 회장이 미우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개혁추진위원회는 어쩌면 어느 회장이 들어와도 우리 한인 회장이 가장 큰 문제가 2년을 임기로 있다 보니까요. 2년 동안 추진해 보다가 안 되면 다음 회장이 하시겠지라고 해서 한번 다음 회장은 또 추진하고 싶은 게 다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매년 2년마다 이게 끝나다 보니까 31년간 옆에 파이프에 히터를 대주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파악을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는데 전직 회장님께서는 지금 전직 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죠. 이사회 할 때는 모든 그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항상 이사회를 하는 겁니까? 그래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수석님. 이사회는 말 그대로 이사분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이사회의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전직 회장님들 이사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전직 회장님들도 그러면 이사회를 하면은 저분들이 주장하는 이사회를 왜 자기들끼리만 했느냐, 기자들을 안 불러놓고 안 했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셔서 여쭤봅니다. 이사회 할 때는 꼭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해야 되는 건지. 회칙에 그런 얘기는 없고요. 네.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뭐 10일 전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사회는 기자들은 그 회장님들 때에는 이사회 때 기자를 부르셨었나요?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했다는 이런 단어도 참 이게 굉장히 뭐가 그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런 단어를 쓰시는 것도 전직 회장님 참 마음속에 안 좋고 그렇습니다만, 네, 강원주 석께서, 네. 네, 사실 오늘은 동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한인회관을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네, 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숨어서 몰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사회를 한 장소는 그 장소에서 공청회도 열었고 그 장소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전직 회장님들께서도 공청회 하실 때 오신 장소입니다. 자, 장소를 알고 계셨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저희가 임원회의 및 이사회를 임시이사회를 비롯해서 여러 번 이사회를 했던 장소기 때문에 뭐 몰래 알지도 못하는 장소에서 했다 이 말씀은 글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다음에 또 무슨 그다음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요. 32년 동안 우리 한인사회 족쇄를 채웠던 이 한인회관은 이미 그 지금 반대하신다는 그 기자회견하신 분 중에 한 분인 회장님 때에는 재정난이 심각해서 보험료 체불로 마셜까지 회관 압류 소동까지 일어났던 그런 때였어요. 김석주 회장님 아니죠. 어느 회장님. 김석주 아니, 회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뉴욕시에서 이제 선취 특권이 설정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른 회장님 때는 한인회관 건물이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고 당시 언론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몇 년 전에 12만 불이던 그 부동산세가 지금 2013년에 14만 8천 불, 2015년에 22만 불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얼마로 더 뛸지 모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집을 소유하시거나 커머셜 빌딩을 소유하신 분들과는 달리 거기가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뜁니다. 그렇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한인회관 때문에 많은 회장님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애물단지라고 명명하신 분도 있고 그 애물단지라고 명명하신 분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장의 임기와 함께 회관관리위원과 위원장이 바뀌는 현 제도로서는 고질적인 회관 문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언제 기사고 날짜 있습니까? 네, 날짜는 2002년 7월 24일입니다. 네. 네.
네, 신문은요? 세계일보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많이들 사실 염려를 하셨고 이제 투자라도 받아서 이 건물을 살리고 싶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인 동포들이 성금을 걷어서 또 그 밀린 체납부액을 다 내드렸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골치 아팠던 건물을 이제는 이 건물에게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이걸로 수익성을 만들어서 우리 한인회관이 제대로 좀 설 수 있게끔 하는 걸 아직 비전도 나오지 않고 현 한인회장이 아직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그냥 코리안 나이 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만 했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텐데요. 먼저 뭐 민승기 한인 회장께서 인터뷰를 하시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전직 회장들께서는 이거는 불합리하니 우리가 내놓는 이 제시안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정당한 이제 기자회견으로 보이는데요. 무조건 이런 건 다 전폐하고 갑자기 또 옛날에 우리들은 이제는 다 덮자고 했던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소모니까 왜 처음에 이런 건물을 구입하셨는지, 왜 그걸 강익조 회장님 옆에 잘하시는 친구분의 그 옆에 건물을 파셨는지, 31년간 이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었던 건물을 정말 몰랐었는지, 왜 이걸 내고 있었는지, 이런 건 다 덮자고요. 그랬는데 또 갑자기, 얘기를 꺼내서 뭐 50만 불을 했다는지, 뭐 장기 레이스를 다시 꺼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이 투자를 안 받으면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네, 지금도 투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요. 투자를 해보려고 이 사람들은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투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고요. 뭐 그렇네요. 네. 네, 사실 그 문제는 제가 다음번 방송에 또박또박 그 각 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반론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우리 최은경 부회장님께서 법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저 문제 있는 건물 32년 동안 여러 번의 압류 위기를 넘겼던 바로 동포들의 그 불편한 자리로 매김한 그런 한인회관 건물을 어떻게 하면 바꿔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드느냐 그거에 집중을 해서 진실 규명도 하고 회관 개혁위원회도 조직을 한 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옆에 건물주께서는 본인의 건물을 어떻게 할 건가 이미 자기 플랜이 있고 그분이 우리가 싫어서 자기 혼자 하면 돼요. 네. 그런데 같이 지금 한다. 그러면은 말로만 지금 부회장님 말씀 맞다나 말로 뭐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돈 꿔줬어요. 그런데 말로 해갖고 그게 증명이 됩니까? 돈을 빌려주면 뭐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심지어는 아직까지 그분이 네. 누군지도 모르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전직 회장님 어느 분께서는 그분에게 권고드립니다. 이 건물에서 그런 거를 버리시고라고 이제 그런 단어를 쓰시니까 참 안타깝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옆집 건물 주인은 자기 건물이고 한인회관은 우리 소유권 디드 바뀌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자기 소유권과 우리의 소유권과 제3의 MHP라는 관록 있는 컴퍼니가 여기에 끼어서 3자가 합쳐서 조인 벤처로 우리 한인회관을 살린다. 물론 옆집 사람이나 MHP가 이득이 없는데 여기에 뛰어드느냐 아니죠. 그렇죠. 다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사회 바보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투명하게 투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뭐를 해야 이 옆집 분도 자기가 자기 건물을 위해서 조감도 맞는 거를 일단 뒷전에 밀어놓고 그러면 나도 한인이니까 같이 그러면 한인회관도 살리고 해보자를 할 거 아니겠어요. 참 정말 다행인 게 한국분이라는 게 참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외국분이었으면 이런 생각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옆에 건물을 그러니까 누가 샀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기자가 가르쳐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
이세목 회장님 때 공증권을 놓친 것이 그 기회를 놓쳤다고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한들 어찌하오리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마지막 기회 같으니까 꼭 성사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랬다가 이제 성사가 안 되면 또 성사 못 시켰다고 또 그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로서 할까봐. 예를 들어서 오늘 네. 일을 못합니다. 아침부터 쭉 이렇게 다니는데요. 네. 내가 이 부회장으로 있을 때 뭔가를 했다. 역사적으로 내가 이만큼 시간을 소비하고 노력을 했다. 이 마음은 이 임원회나 민승기 회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We do our best. 네. 그것이 요점입니다. 네, 자 우리 조석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지금은 아무것도 나온 건 없고 그냥 그렇게 한국분이 선의의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제 말만 서로 나왔을 뿐이에요. 어떤 종이 한 장 나온 것도 없고 서로 사인 한 장 한 것도 없는데. 정말 참 발빠르시네요. 발빠르게 마치 뭐가 있는 것 마냥 이제 기자회견을 하셔서 이제 이런 일이 사태가 불거졌는데 이제 우리 민승기 회장님도 이제 기자회견 하셔야 되겠죠. 결국은 하셔야 될 거고 일 하나하나가 있을 때마다 다 이제 투명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자가 됐을 때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한인회관이 그래도 이득이 되게 우리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 건물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이게 그냥 좋다고 덥석 물 것만은 아니라 우리도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들겨 본다고 하시고 시작하실 건가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안 나온 건 아니고 뭐 굉장히 많은 논의와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지 전문가들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두 건물이 붙게 됐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양쪽 그 저희 측과 그다음에 또 옆 건물 사장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보자 해서 지금 이제 이 단계고요. 이제 뭐 페이퍼가 나오고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나면 또 작업이 착수돼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회사가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 투자 회사가 또 전문 인력을 대거 투여해서 그렇죠. 어떤 식의 청사진이 나오면 또 그거 저희가 한인사회에 알리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번에 MHP라는 사를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얼마 전에 제가 MHP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MHP가 그렇게 유명한 회사지만 한인사회에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들도 한인사회에다가 이렇게 좀 알리고 그렇죠. 회사의 존재성을 알려줬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그걸 흔쾌히 또 승낙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MHP가 어떤 회사인지는 뭐 많이들 알게 되실 거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한인사회의 미 주류 사회 결국 그런 주류 사회의 자본이 한인사회로 또 녹아져 들어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억지 추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억지 추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택하는 이유는 분명히 모종의 썸띵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전직 회장님들은 반드시 성토를 해주셔야 되고 그걸 하는 일이 전직 회장님 고문 역할이시니까요. 그래서 현재 잘하고 있는지 우리 후배들이 잘하고 있는지 성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직 회장이 뭐만 해보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게 있다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2002년도에도 김석주 회장님 알고 계셨었고 전직 회장님, 다른 회장님들 다 알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회사 어떻게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직 회장님들도 민승기 회장님을 만나셔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을까 했다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방향에서 이 한인회관 건물도 살리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이렇게 바쁜데도 이런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차근차근 진행되는 모습 하나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조선님? 네, 그 방송을 들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뉴욕 한인에 212-255-6969로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office@nykorean.org office@nykorean.org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데서 고맙고요. 이제 갈수록 이제 청취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얼만큼 투명하게 할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증인이 되시고 이거는 잘못하는 것 같다. 그때마다 영락없이 맨하탄 오피스로 메일 또는 전화 주시면요. 얼마든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분명히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함께 뭉쳐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